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인데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태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기획은 합리성 또는 지속성, 동태성, 효과성도 효율성도 또 그러면 또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여러 가지 특징을 하는데 현재 지향성이 아니라 미래 지향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7번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이 13회 사회복지사 시험이 존재했던 것은 바로 2015년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이미 2004년에서 2006년까지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것은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가 있지만 반드시 줘야 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아요.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 단위로 2012년부터 만들어진 것이로 희망복지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현재 시군구에 설치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답은 찾아갔습니다. 민간협력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향한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사용한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시면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조직 이론은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벌써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개방체계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통적 조직 이론인 고전 모형의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관리론, 또 신고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론 등은 환경에 대한 언급은 전면 배제된 폐쇄체계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와 같은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상황구조 이론이나 또는 자원 의존 이론이나 제도 이론 또는 신제도 이론이나 정치 경제 이론 또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런 이론들은 모두 환경과의 상호 교류성을 인정하는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한다. 법적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제도 이론이 되겠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과 같은 제도, 요즘에는 신제도 이론이라고 할 때는 또 구성원들의 여론이나 바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가지고 조직의 생존력은 강해질 수도 아니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답은 1번 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 본다면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기획의 합리적 순서는 밑에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쨌든 보면은 프로그램 기획에서 첫 번째는 문제 확인이지 목표 설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목적을 가장 먼저 가는데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문제 확인부터 시작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구축원칙, 참 많이 강조했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원칙은 전문성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해서 GGPP, 적설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그리고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의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하되, 그걸 숙지해놓고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행정 지팡이의 원칙에서 활용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해설을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연계가 필요하다. 통합성이라는 것은 기관 간 협력성을 말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되겠죠.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편파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비편파성, 비파편성이라고 비파편성의 원칙에서 된다고 했는데,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포괄성의 원칙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비파편성, 그러니까 이건 포괄성, 어느 것도 빠짐이 없이 두루두루 반영이 돼야 된다. 충분성의 원칙은 적절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비스의 양,
질, 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해서 적절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의 원칙이 견지돼야 된다. 개별성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속성의 원칙이나 통합성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책임성의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 효율성과 관련이 된다. 뭐 답은 4번 개별성이 아니라 지속성 또는 통합성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32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논리 모델에서 산출이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프로그램의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개념 지도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한눈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투입, 전환, 산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입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와 그 돕는 과정에 같이 동참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체계 또는 자원 등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또는 개입이라고 하는 원조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욕구가 충족된, 문제가 해결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로 산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출로 나타난 클라이언트의 내면적 만족감이나 내면적 변화는 성과라고 하고 그로 인한 기타 다른 영역에서 파장 효과를 우리는 영향 임팩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 서비스 참여 횟수,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라고 하는 것은 참여 횟수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활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종료 여부도 역시 이것도 활동 말 아니면 산출의 초라고 설명할 수 있는 좀 놔둬보시고 다음에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된 비용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이라는 데서 여기다 함정을 받군요. 바로 이것은 소요된 비용,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된 비용은 이것은 투입이어야 되겠죠. 자원이나 투입.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적 번수 산출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도 이것도 투입이면서 산출로 설명이 되는데 자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출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닌 것은 산출은 결국에 투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기 때문에 함정은 바로 3번에 소요된 그리고 1번에 참여 횟수로 나와 있는데 바로 산출을 가지고 그래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에 사용할 자원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투입이지만 그것을 사용한 횟수, 그것에 사용한 자원의약 이런 것은 산출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용을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된 비용은 투입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에서는 비용은 사실은 사라진 것이 되겠죠. 답은 거기에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환경에 대한 의존성,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다면적 가치의 상존성이죠.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성과평가의 용이성 아니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표준화된 측정 도구도 만들기 어렵지만은 성과 측정이 어렵고 또 나아가 성과 결과에 대한 논란도 많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34번에 보시면 어떤 조직 이론인가? 조직 구성원 내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과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환경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및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행정관리론, 조직문화이론, 관료제이론, 사회자본론 여기는 뭐 조직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 최근에는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이론사회. 이것은 조직문화 이론이 되겠네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직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조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를 해서 다뤄질 문제가 행정론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집될 내용의
정보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면 초점 집단 기법이겠죠. 지역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지역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 기법일 거예요. 주민의 가치나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든다. 지역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거는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네요. 지역사회 포럼. 그래서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면 초점 집단 기법인데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거 이외에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전체 주민이 모이는 두 개,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 집단 기법. 그런데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바로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6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37번.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총체적 품질 관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자, 더 보시고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TQM은 조직에서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체 구성원이 모여 고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눈으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즉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관리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 참여,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 좋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과정에서 조직 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고객 만족을 우선 가치로 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조한다. 자, 1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거기 보면 은근히 함정을 판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직 리더의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강력한 리더의 주도성과 리더의 주도성, 리더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주도성이 아니라 전 주민의, 전 구성원의 참여와 고객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도성은 조직의 리더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성원의 주도성이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함정을 봤어요. 4번이. 그래서 조직 내 전체 구성원의 주도 속에서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고객의 눈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더욱이나 설사 리더의 주도성이라고 해도 초기 과정이 아니라 전 과정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체계에서 무엇과 무엇은 흔히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다. 무엇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내야 하고 무엇은 프로그램의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나타내야 된다. 니은번은 무엇은 무엇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니은은 어떤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 뭐겠어요? 프로그래밍은 직접 결과 상태. 이걸 산출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산출이 되겠어요. 산출. 세 개가 있네요. 1번, 1번, 3번, 4번이 니은이 산출이 되어 있네요. 또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은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혼잡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산출, 또 아웃풋과 성과, 아웃컴스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론 발전뿐만 아니라 내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선취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기억인데 니은은 기억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그 때문에 니은이 기억을 위한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거니까 아주 국어 문제를 냈군요. 그래서 산출은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와 산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39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거기 40번도 역시 그냥 재정관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은 약하니까 재정 관련 과정으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에 의해 파악된 문화적 기준을 말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파악된 것은 표현된 욕구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 차이를 고려한다. 느껴진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현된 욕구는 제기자 명단 등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에 근거한다.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함정은 5번에 있는 거군요. 답은 1번. 주민들의 원함이 바탕이 된 것은 표현된 욕구, 신청이나 청구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표현된 욕구가 되겠어요. 답은 1번인데 문제는 고급스럽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바로 5번 위의 욕구,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가 중첩되면 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인상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1번이 워낙 틀려서 5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끌어가지 못하지만 1번이 워낙 틀려서 답은 1번으로 합니다.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 변화로 오른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게 했다.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입니다. 틀린 거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이익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렇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수립 시행 의무가 규정되었고 그에 의해서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2007년부터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제3차 4년 다지니까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1회 평가제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번과 4번은 똑같이 1997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 비중이 증가한 것은 이미 1990년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3번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두시는 슈퍼비전을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으로 설명하다. 좋습니다. 긍정적 슈퍼비전은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지, 즉 슈퍼비전의 대상자는 동료 슈퍼비전 인정하지 않는 아니죠. 슈퍼비전의 방법에는 개인교사 방법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담도 있고 집단 슈퍼비전도 있고 동료 집단 슈퍼비전도 있고 직렬 또는 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슈퍼비전입니다. 틀린 거죠. 사회복지사의 관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좋습니다. 44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르면 목표와 활동 간의 관계, 프로그램 관리 기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프로그램 관리 기법으로서는 퍼트나 MBO, 겐트 차트 또는 월별 활동 계획 또 그런가 하면 PDCA라고 하는 활동관리 기법 이런 것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를 기업 밖으로 외주하거나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웃소싱 관련으로 기업,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때 사용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음에 46번 드물게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르면 한 문제 나와 있군요. MIS에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조직 성과의 대내의적 제시, 조직 성과를 대내의적으로 제시하는 것,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해 줬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가지고 행정론에서 제시를 했네요.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적 기준의 적용사항이 아닌 것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최저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 또 시설의 환경과 시설의 운영, 또 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의 인력관리, 또 지역사회 연계, 또 중요한 것은 시설의 과정과 결과도 들어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그러면 시설 이용자의 인권, 과정과 결과, 지역사유 단계, 지역사유 관계. 그렇죠. 지역사유 관계. 제일 중요하지요. 시설의 인력관리와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마케팅. 답은 5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법제론과 행정론이 믹스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다음에 4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아웃리치, 찾아가는 복지를 말하죠. 아웃리치, 홍보, 정보 및 의뢰, 신뢰 구축, 개선, 효율성, 합리성, 활용성, 체계성, 공평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전략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 효율성은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설명하는 것이고, 합리성은 합리성, 얼마나 이치에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체계성은 절차, 공평성은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활용성. 이 활용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통 활용성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접근 용이성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워낙 효율성이란 말이나 이치에 맞느냐 아니를 따지는 합리성이나 공평성과 관련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한번 좀 특이한 문제여서 한번 읽어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어떤 합리성보다는 정의성을 강조하고 기술적 능력보다는 사회적 능력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을 소위 합리적 정계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유용성, 또 비경제적 유인에 대한 유용성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기술의 활용을 중시한다. 맥그리거의 Y이론에 가깝다. 하급 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다. 관리 행동이 목표를 생산성 향상해 준다. 아주 좋군요. 과학적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를 중요한 과학적 업무 분석. 함정은 4번에 있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폐쇄체계 이론이다. 두 번째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양립시키고 같이 공존시킬 수 있다. 또 그러면 조직 목적 달성. 조직 구성원들을 오직 조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볼 뿐이다. 그런가 하면 양자 모두 생산성 증대나 능률 향상에 둔다.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만 나오면 무조건 과학적 관리인데 인간관계도 궁극적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 함정은 4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이게 뭔 말일까? 환원주의, 기준행동, 매몰비용, 레드테이프, 매너리즘.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투자했으나 회수받지 못하는, 투자했으나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안타까워서 안달이 나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선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항력이 커진다. 매몰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론에서 레드테이프도 중요하고 매몰 비용도 중요하고 또 아웃리치도 중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매너리즘, 특히 업무의 세분화에서 나오는 매너리즘,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습관화 같은 매너리즘,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또 크리밍이란 단어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이영역 행정론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면 바로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의 동향을 파악하시면 아마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